전력선 없이 600km를 달리는 믿을 수 없는 기차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현대로템이 독자 개발한 수소트램인데요. 기존 트램은 전력선 설치에만 수천억 원이 들고 유지 비용도 엄청났지만 이 혁신적인 한국 기술은 건설비를 40% 절감하고 유지비는 50%나 저렴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에 예상 수출액만 10조 원을 넘나드는 이 기적 같은 기술,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이 기술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 현대로템에서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마르쿠스 밀러라고 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정말 우연히 시작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3년 전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 최대 교통회사에서 친환경 트램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최첨단 기술, 충분한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을 위한다는 사명감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 중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독일 언론은 연일 사고 원인을 분석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아내는 제가 너무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했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연구를 완전히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휴직을 권했고 심리 상담도 받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 현대로템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엔지니어인 저를 왜 스카웃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제 실패 사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김철수라는 분이 직접 독일까지 와서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의 첫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실패를 해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을 만들 수 있어요. 김철수 팀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발음은 서툴렀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소트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기존의 전기 트램도 아니고 디젤 트램도 아닌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혁신적인 트램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언어도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독일에서의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김철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한국에서는 실패도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눈 후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이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는 결국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모험이라며 오히려 신나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부터가 너무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사람들의 움직임도 빨랐고 뭔가 역동적인 기운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팀장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그분의 열정적인 모습에 첫눈에 압도당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김철수 팀장님이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특히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철도 분야에서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게 현대로템의 목표였습니다. 현대로템 본사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규모에 놀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회사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급하고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회의실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팀장님이 저를 수소트램 개발팀에 소개해 주셨을 때 박민정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겨우 28살인데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독일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기서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소트램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600km까지 무전력 주행이 가능한 트램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설렘을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누군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수소라는 폭발 위험이 있는 연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김철수 팀장님이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마르쿠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한국의 근무 문화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덤벼든다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한 후에야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소트램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현대로템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철도 회사에서 파트너십을 논의하러 왔다는 사토 히로시라는 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예의 바르고 신사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대화했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죠. 김철수 팀장님도 처음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일본은 철도 기술 강국이니까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토 씨가 기술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단순한 파트너십 논의치고는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토 씨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더니 갑자기 독일에서 일어난 그 사고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쿠스 씨, 독일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여기서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토 씨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자세히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그리고는 물론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소연료전지 개발 과정에서 연이은 실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초기 시제품 테스트에서 예상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료전지의 효율성이 목표치의 70%밖에 나오지 않았고, 특히 열관리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팀 전체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김철수 팀장님도 평소와 달리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회의 때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자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시도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혹시 여기서도 비슷한 실패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동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박민정이 어느 날 퇴근 후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르쿠스 오빠, 한국에서는 실패도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해요. 삼성도 처음에는 설탕 장사로 시작했다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지금의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도 초기에는 엔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외국 기술을 베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있는 거죠. 박민정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 나라의 원동력이 바로 그런 도전 정신이었던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의지 말이죠.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연구 데이터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보안팀에서 조사한 결과 누군가가 내부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시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의심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특히 사토시가 방문한 이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질문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확히 유출된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박민정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이 정말 단순한 파트너십을 위해 온 게 맞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김철수 팀장님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팀장님도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앞으로는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기술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이었어요. 수소연료전지의 열관리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연구팀 전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한국까지 와서 또다시 실패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사토시의 압박까지 더해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를 믿고 한국까지 불러준 김철수 팀장님과 동료들, 그리고 저를 격려해주는 박민정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박민정이 커피를 가져와 주면서 말했어요. 오빠, 너무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정이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생각했는데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어요. 박민정의 집은 전통적인 한옥 구조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이게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라고 박민정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가 순환하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잠깐 이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박민정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너무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온돌의 열순환 시스템을 수소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기존에는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단순히 배출하려고만 했는데 온돌처럼 그 열을 순환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바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온돌 구조를 참고해서 수소 연료전지 내부의 열순환 시스템을 만들면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온도 조절도 훨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실로 달려가서 김철수 팀장님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도를 연료전지에 라며 의아해 하시더니 제가 그린 설계도를 보시고는 눈이 번쩍 뜨이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 왜 우리가 이걸 생각 못했을까? 팀장님의 반응을 보니 제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민정도 너무 신나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미처 생각 못한 거네요. 그렇게 팀 전체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로 구현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팀장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좋아, 밤새서라도 해보자. 팀장님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팀 전체가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독일에서 일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승인받는 과정만 몇 주가 걸렸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이런 추진력이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구나 싶었습니다. 첫째 날 밤 기본 설계를 완성했어요. 온돌 구조를 본따서 연료전지 내부의 미세한 열순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실제 부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셋째 날에는 조립을 완료했어요.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협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박민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담당했고 다른 팀원들은 부품 제작과 조립을 맡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설계와 조율을 담당했고요.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였어요. 독일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드디어 첫 시제품 테스트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채로 테스트실에 모였어요. 김철수 팀장님도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온돌 연료전지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 연료전지보다 효율성이 40%나 향상되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온도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는데 온돌 방식의 열순환 시스템 덕분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거든요. 팀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김철수 팀장님이 저를 꽉 안으시면서 마르쿠스, 정말 대단해. 한국의 전통 지혜와 독일의 첨단 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실패 때문에 잃었던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박민정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오빠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한국 전통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 전체가 함께 회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마치 영웅처럼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의 열정과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박민정이 보여준 한국 전통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일본의 한 회사가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발표한 내용이 우리가 테스트한 데이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팀에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스템의 고도로 정교한 해킹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연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빼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 장치가 설치된 시점이 사토시가 방문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팀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고생해서 만든 기술을 누군가가 훔쳐간 거였거든요. 김철수 팀장님도 평소와 달리 화를 내시면서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야. 우리나라 기술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적인 공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사토시의 정체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논의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온 산업 스파이였던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의 실패 이야기로 압박했던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우리가 진짜 기술력을 보여주자는 것이 팀 전체의 의견이었어요. 김철수 팀장님도 이제 진짜 승부를 해보자.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팀의 사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사토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경쟁사가 우리와 비슷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국제 특허까지 먼저 출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개발한 온돌 방식의 열순환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기술이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특허 분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했어요. 현대로템 내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임원진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보안팀은 전면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 팀 내부에도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특히 저에 대한 의혹도 커졌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부 직원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김철수 팀장님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팀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솔직히 말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된 경로가 있을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기술을 다른 곳에 넘기겠습니까?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지만 팀장님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고민의 흔적이 보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박민정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저를 의심할 때도 끝까지 제 편에서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마르쿠스 오빠가 우리를 배신할 리 없어요. 오빠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진심인지 모르세요? 밤낮 없이 연구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는걸요. 박민정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 시기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안팀의 정밀 조사 결과 해킹 장치가
회의실 테이블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한 장치로 음성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문서까지 촬영할 수 있는 고급 스파이 장비였습니다. 이 정도 장비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전문 지식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치가 설치된 시점을 역추적한 결과 사토가 현대로템을 방문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토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시간, 그때 이 장치를 설치했던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김철수 팀장님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 자식들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우롱한 거야. 평소 침착하신 팀장님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화만 내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유출된 기술 정보는 되돌릴 수 없었고 일본 회사는 우리보다 먼저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였거든요. 최동원 이사장님이 긴급히 팀을 소집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술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마르쿠스,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 모두 다시 하나가 되어 진짜 실력을 보여줍시다. 이사장님이 저에게 직접 사과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팀 분위기도 다시 살아났어요. 오히려 외부의 도전이 우리를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모든 팀원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박민정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그들이 훔쳐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창의력과 팀워크죠.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기존의 온돌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한국 전통 찜질방의 구들장 구조까지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찜질방에서는 다양한 온도 구역이 있잖아요. 그 원리를 적용해서 연료전지 내부의 다단계 온도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연구 내용은 완전히 비밀에 붙였고 핵심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독립 시스템에만 저장했습니다. 회의도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하 연구실에서만 진행했어요. 김철수 팀장님의 리더십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해냈잖아. 이번에는 그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들어보자. 팀장님의 격려에 힘입어 모든 팀원들이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달렸어요. 특히 박민정의 아이디어가 훌륭했습니다. 오빠, 찜질방에서는 황토, 맥반석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열 효과를 높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천연 소재의 특성을 연료전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기술을 훔쳐갔다면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기술을 만들어보자는 각오였어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곧 국제철도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수소트램을 공개 시연해야 했거든요. 성공하면 전 세계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제철도박람회에서 우리의 수소트램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철도 강국들의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성공하면 한국이 철도 기술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죠. 박람회 전날 밤 최종 점검을 위해 시연장에 갔을 때 정말 긴장되었어요. 거대한 수소트램이 레일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의 실패,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온돌에서 얻은 영감, 그리고 사토의 배신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김철수 팀장님도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나.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쏟은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야. 팀장님의 목소리에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박민정도 오빠, 우리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조라고 말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연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시스템 점검 중에 갑자기 연료전지 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보안팀이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식들이 마지막까지. 김철수 팀장님이 이를 갈면서 분노했어요. 사토와 그의 배후 세력들이 우리의 시연을 방해하기 위해 마지막 공작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시연 시작까지 겨우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킹으로 인해 자동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로 트램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연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전 세계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자동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팀장님, 수동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급하게 제안했어요. 독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완전한 수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면 컴퓨터 없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팀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시연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어요.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이 드디어 의미를 찾는 순간이었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이제는 성공의 열쇠가 되는 거였죠. 박민정과 다른 팀원들도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순발력과 단결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급하게 수동 제어 시스템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연료전지의 모든 기능을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컴퓨터 대신 레버와 게이지로 모든 것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죠. 마치 옛날 증기기관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계공학 전문가들은 레버와 연결 장치를 만들었고 전기공학 전문가들은 아날로그 게이지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박민정은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하면서 모든 부품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연 시작 30분 전에 드디어 수동 제어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테스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미 관객석에는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언론진들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일생일대의 도박이었어요. 최동원 이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사장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수동 제어 레버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들도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김철수 팀장님이 무전기로 마르쿠스, 준비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네, 출발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시동 레버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력이 모터로 전달되고 트램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완전히 무소음으로 움직이는 수소 트램의 모습이 정말 신기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600km 무전력 주행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나라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성공하면 한국이 수소 기술의 최강국이 되는 거였죠. 트램이 가속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시속 50km, 80km, 100km까지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온돌 방식 열순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연료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었어요. 관객석에서는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연료 소모량, 속도, 온도 등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특히 독일과 일본 관계자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런 성능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600km 주행이 계속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연료 효율성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온돌 방식의 열순환 시스템이 빛을 발했어요. 일반적으로 장거리 주행 시 연료전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효율이 떨어지는데 우리 시스템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이 되었거든요. 관객석의 분위기도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던 외국 관계자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 철도청에서 온 대표단이 서로 속삭이면서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0km를 돌파했을 때 일본 대표단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그들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성능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사토가 훔쳐간 기술은 우리 기술의 일부분에 불과했고 진짜 핵심은 여전히 우리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철수 팀장님이 무전기로 마르쿠스, 정말 대단해. 이 정도 성능이면 세계 최고 수준이야. 라고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올라갔습니다. 독일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600km를 완주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료 게이지를 확인해 보니 아직 20%나 남아 있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700km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는 기존의 어떤 수소 기술보다도 월등한 성능이었습니다. 트램에서 내려서 관객석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독일 대표단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출신이라는 걸 아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민정이 달려와서 저를 꽉 안으면서 오빠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최동원 이사장님도 무대로 올라오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때 관객석에서 한국어로 대한민국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본 대표단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토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토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일본 기업의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놀라운 시연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훔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팀의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절대 복사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사토의 고백에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마르쿠스 씨, 당신의 기술력과 한국팀의 협력이 만들어낸 이 결과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토가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김철수 팀장님이 무대로 올라와서 말씀하셨어요. 사토 씨, 고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박민정이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민정을 바라봤어요. 박민정이 부끄러워하면서 설명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려서 함정을 만들었어요. 만약 그 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면 사토 씨가 스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개발한 진짜 기술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 보신 온돌 방식의 개선된 시스템이 바로 그거예요. 사토 씨가 가져간 건 우리가 일부러 준비한 미끼였던 거죠. 박민정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한국팀의 지혜와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서 상대방의 공작을 역이용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사토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 일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알리겠어요. 진정한 기술 강국은 바로 한국입니다. 그의 고백은 정말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 후 유럽 각국에서 수소트램 도입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히 독일에서는 제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출신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만든 기적의 기술이라고 독일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세계 최고가 되었어.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박민정도 저에게 다가와서 오빠, 우리 정말 대단하죠? 한국과 독일의 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 성공이 저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기회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수소트램 시연 성공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어요. 장관 비서실에서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축하 인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독일 교통부 차관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현대로템 회의실에서 만났을 때 그분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쿠스 박사님, 독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차관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독일 국립교통연구소 소장 자리를 제안하면서 연봉도 현재의 3배, 그리고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연구비까지 보장한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의 친환경 교통 혁신을 이끌어달라는 명분까지 있었어요. 박사님이 한국에서 개발하신 수소 기술을 독일로 가져와서 유럽 전체의 친환경 교통혁명을 주도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위한 숭고한 사명입니다. 차관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철수 팀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팀장님은 예상외로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마르쿠스, 솔직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이룬 성과를 보면 독일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팀장님의 말씀에서 아쉬움과 동시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독일은 내 조국이고 거기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김철수 팀장님의 이런 배려가 오히려 더 고민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박민정과 함께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정말 독일로 가실 거예요? 박민정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없으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하지만 오빠 인생에서 더 좋은 기회라면. 박민정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독일은 분명 제 조국이고 거기서 제안한 조건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최동원 이사장님이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사장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나눈 대화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마르쿠스, 독일에서 제안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이 많습니다. 독일은 제 조국이고 거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을 망설이자 이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이 좋아졌다는 거죠? 당연해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꼈을 테니까요. 이사장님의 말씀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르쿠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당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는 당신이 판단하세요.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주일 정도 더 고민한 후 저는 독일 차관에게 답변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차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팀원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철수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팀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대.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회의실에 들어가니 모든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박민정이 대표로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이기적인 걸 알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빠 없으면 우리 팀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엔지니어가 온다고 해서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빠가 우리 팀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거죠.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요. 독일에서 일할 때는 그런 표정을 못 봤거든요. 박민정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던지요. 팀원 중 한 명이 오빠, 독일에 가면 높은 자리에서 일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의미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애와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기쁨이었어요. 김철수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독일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여기 남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중요한 건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독일로 돌아가고 싶어.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 한국에서 우리 팀과 함께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어.
아내도 웃으면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변했는지 봤거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독일 차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아서 현대로템 팀과 함께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차관은 아쉬워하면서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답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진짜 집이 되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김철수 팀장님에게 제 결정을 알려드렸을 때 팀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그리고는 바로 팀원들을 모두 불러서 여러분, 마르쿠스가 우리와 함께 남기로 했어요.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모든 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박민정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오빠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최동원 이사장님도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마르쿠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를 선택해줘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현대로템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수소기술 연구소를 만들어서 당신이 소장을 맡아주세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독일에서 제안받은 조건만큼이나 좋은 대우였지만 무엇보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유럽 각국에서 수소트램 도입 계약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총 12개국에서 계약을 요청했어요. 특히 독일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이 만든 기적의 기술이라고 대서특필했고 독일 출신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꽃피운 친환경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고향 미넨의 지역신문에서는 저를 메인으로 다룬 특집 기사까지 실었어요. 계약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상 수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김철수 팀장님이 마르쿠스, 우리가 정말 대박을 낸 거야.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이 철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어요. 더욱 의미 있었던 건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점점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민정이 개인 선생님이 되어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 발음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박민정의 격려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회의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동료들이 마르쿠스 씨가 우리보다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쓴다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온돌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처럼 한국의 전통 기술들이 현대 과학과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계속 연구했습니다. 한옥의 첨화 구조를 응용한 공기역학 시스템, 전통 온기에 숨쉬는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연료전지, 기술 등 아이디어가 끝없이 나왔어요. 박민정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파트너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서 박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혹시 저랑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그 고백을 받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박민정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었어.
하지만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렇게 우리의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독일에서 온 기자단이 저를 인터뷰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마르쿠스 박사님, 독일을 떠나 한국에서 성공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독일은 제 조국이지만 한국은 제가 진정한 꿈을 이룬 곳입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웠습니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한국의 문화가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시작하면서 완벽해져 가는 거죠. 기자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박민정의 손을 잡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이 전 세계 친환경 기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박민정과 결혼해서 서울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수소 기술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었고 한국은 명실상부한 수소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영주권을 주면서 한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완전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김철수 팀장님은 이제 현대로템 부사장이 되셨고 저는 수소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박민정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들이 또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독일 친구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후회한 적 없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을 거야.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성공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어떻게 더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하거든요. 한국에서 이룬 진정한 꿈,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